생각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 운전자를 위협하는 야생동물들. 로드킬 사고는 봄철이 되면 급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로드킬 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때 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고라니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왔으면 저도 미리 봤을 텐데 옆에서 고라니가 뛰어오고 있어가지고 멈추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사고가 났어요. 고라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한 거로 알고 있어요. 바람처럼 나타난 고라니 미처 멈춰설 틈도 주지 않았는데요. 도심에서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러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현장은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였습니다. 네. 여기서 어디서 고라니가 나온 갑자기 거예요? 출몰했다고 하거든요. 아유, 난 집이 여기인데 고라니 구경도 못했어요. 나 여기서 20년 살아도 고라니 안 구경 못했어요. 들어가야 야산인데 산이 이상하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뭐 야산동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확률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근 지역 탐색에 나선 제작진.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숲이 우거진 야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등산 중에 고라니를 본 적이 있다는 주민의 증언까지. 그렇다면 이곳에 고라니의 흔적이 있을까요? 이 곳곳에 동물들이 지나다닐 법한 구멍들이 보이시죠? 고라니가 통로로 이용하기에도 큰 무리는 그렇네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도 이 고라니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도심 속 고라니의 출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고라니가 충돌한 곳이 그 위에 또 차가 지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부분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10m도 안 됐을 진짜 안 거예요. 보이네. 차 바로 앞에서 그게 보여가지고 충돌하고 고라니는 이제 2차로로 튕겨나가서 죽어 있더라고요. 고라니도 참 불쌍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 전면부 파손됐고요. 고라니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동쪽에 가드레일로 막혀 있는 도로여가지고 그때 나온 분당 보험사랑 경찰분들도 여기서 고라니가 나오는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TV에서만 봤지 제가 뭐 실제로 당할 줄을 뭐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하고 나니까 많이 속상하긴 합니다. 네,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죠. 네. 도로 위 고라니의 위험한 외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에 여러 산이 있었는데요. 고라니의 출몰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최근 도심에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고라니. 이 친구들이 왜 도로 위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고라니는 노출된 환경, 평탄한 평지라든지 초지대라든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나는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산속에서는 좁은 유목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먹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사랑하고 충돌할 수 먹이 있는 때문에. 위험성이 많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가버리면 뒤에서 오는 차에 또 2차 사고, 3차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 현장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직접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뒤에 차들이 쌩쌩 달려오고 있어요. 따라서 내 차를 비상등 켜고 안전한 갓길 쪽으로 빼서 경찰 또는 119에 신고해서 사고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안전합니다. 봄철 도로 위를 습격하는 야생동물의 아찔한 위협,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집으로 귀가 중이던 제보자, 교차로를 지나려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상대차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고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쪽 차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중에 교차로 중간쯤 왔을 때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했어요. 신호 위반 차량. 네,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제보자와는 달리
상대 차량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없어서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꺾어서 보도블럭을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와서 완전히 보도블럭 인도까지 올라타게 됐었습니다. 당시 멈출 수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녹색 신호 쭉 가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아이고. 와! 신호 위반차를 피하다가 가드레일과 직격했는데요. 상대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 차량이 거기서 멈춰서 뭐 연락처 교환하고 보험사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대로 도주를 해버려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아, 그 차 그냥 갔어요? 신호 위반 차가? 뺑소니 아닌가요? 차는 잡았나요? 뒤에 따라오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경찰에 차량 번호를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안부를 묻고 가셨어요. 상대 차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몰랐다고 하면서 처리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대는 몰랐다고 그러나요? 허허,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상대가 몰랐다고 그러면 뺑소니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저희 쪽 과실이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0대 20이라고요? 제보자한테 잘못이 있다고요? 왜 그렇죠?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과실이 20%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하, 부딪혔으면 100대 0인데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이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이상하죠? 그러나요? 피한 게 잘못입니까? 그 차랑 부딪혔으면 상대도 크게 다치고 나도 크게 다치고 차도 둘 다 망가지고 이번 사고 비접촉 사고지만 신호위반 차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 신호위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잘못이지. 겨우 피했습니다.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1분 먼저 가기 위한 신호 위반, 잘못된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제보자,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그때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 걸까요? 사고 현장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 회전교차로를 진입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를 나가려다 저와 사고가 났어요. 저는 분명히 회전한다고 신호까지 줬는데 상대방이 옆에서 충돌을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후미에서 들어온 상대 차량, 피할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왼쪽 깜빡이 켜고 회전교차로 돌아서 회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회전 1차로 돌아서 바로 거의 직선 형태로 치고 나온 거네요.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더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는 차량인데 양보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상대 차가 회전교차로 돌자마자 바로 회전하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다음에 한 칸 한 칸씩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간 거, 저건 잘못된 거예요. 회전교차로에 1차로 차는 1차로 들어가고 2차로 차는 2차로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요, 과실 비율 또한 인정할 수 없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험사는 제가 40, 상대방 60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 옆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온 건데 제가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죠. 60대 40이라고요? 제보자에게 40은 잘못 있다고요? 오호, 추측컨대 그것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 기준표에 의한 것 같습니다. 자, 돌고 있는데 저 노란 차가 나가다 일어난, 비슷하죠? 돌고 있는 차 40, 나가던 차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사고는 상대 차가 앞에 있던 게 아니고 제보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칼치기예요. 뒤에서 치고 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예상도 할 수 없었고 또 피할 수도 없었던 속수무책이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회전교차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 진입 시 서행과 양보는 필수입니다.